역배를 맞추니까 진짜 투투하는 사람들이 왜 역배를 보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주격조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격조사는 뭐 너무나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뭐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세요. 목적격 조사도 설명드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의과 르를 쓰는 것은 맞지만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총 4개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 관용격 조사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 아래아를 쓰는 애랑 의랑 유정명사 중에서 양성, 음성 요거 있죠? 양성, 음성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시옷은 높임의 유정명사, 무정명사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위치, 원인, 비교 등의 부사격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애랑 아이자 애랑 어이자 애를 쓰는 것은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현대국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 아래를 쓰는 애, 의 이거는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현대어 풀이를 분명히 줄 겁니다. 이걸 안 주고 맞추라는 거는 너무 에바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대어 풀이가 나오면 관형격인지 부사격인지 그것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모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인의 서리예 가샤라고 돼 있어요. 서리에 원래 애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이가 있으니까 샤가 사용되죠. 샤 언제 쓰는 거예요? 샤요? 예, 샤요. 가샤. 주체 높임 선어가 어민데 언제 나타나는 거죠? 가샤가 어디? 거기 보시면 내가 얘 설명했어요. 얘 어디 설명하는지 몰라? 음은형 아니에요, 음은형? 아니 부사격 조사 보고 있었던 거 몰라 지금? 가샤. 지금 보여. 선언어이에요.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민데 네. 왜 샤가 나왔냐고요? 가시 해서. 그러니까 시 다음에는 자음이 오는 거고요. 샤는요 뒤에 모음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모음과 시가 하나가 돼서 샤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쌤 근데 선언어인데 문제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모음만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현대국어로 따지면 가, 시, 어 정도의 의미란 말이에요. 선어 발음이 시인데 요 뒤에 모음이 있잖아요. 그럼 아예 퉁쳐서 한 글자로 셔로 씁니다. 그래서 샤가 써있다는 것은 원래 선어 발음이 시 뒤에 모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격조사 하는 높임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 선어말어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이건 쌤이 여기 나오는 거 안 해도 된다고. 아 그래요? 그럼 안 해도 돼요? 다 준다고. 그래요? 나중에 여기를 준대요. 네. 질문을. 일단 그러면 여기만 보세요. 경어법 선어어미 시를 쓰는 것은 주체 높임입니다. 잡을 쓰면 객체 높임입니다. 옛 이응을 쓰는 이는 상대 높임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갈게요. 그럼. 근데 네. 하가 높임이었잖아요. 네네. 상대 높임이에요. 임금이 쉬우니까 임금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호격 조사기 때문에 무슨 높임 뭐 굳이 따지면 상대 높임이 되겠습니다만 그 높임법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호격 조사예요. 자, 그 다음에 높임 표현에서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시샤 요거 시냐 샤냐 객체 높임 선어 발음이도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요 표 같은 거는 나오면 그냥 잘 보고 하세요. 그 다음 줄 상대 높임 선어 발음이 2는 아까 설명드렸고
오나 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주어가 1인칭이면요. 종결형이나 연결형, 다시 말하면 서술어 쪽에 오나 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정하다. 나는 무정하다. 그럼 무정하다의 어간이 여기까지예요. 거기에 1인칭이 주어니까 오가 들어가요. 그리고 라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합쳐져서 무정호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칭일 때 오나 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상대 높임법도 그러면 외울 필요 없습니까? 근데 아마 이것도 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합시다. 우리가 하쇼셔체가 지금의 하십시오체예요. 근데 네, 그래서 의문형을 보시면 있다, 있고 이게 보이죠? 네. it이 사용된다는 것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됐다는 건데 그 중에서 it은 의문형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이응을 쓰는 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상대 높임 중에서도 의문형에 사용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만 하나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표에서는 그 과로 뭐예요? 하쇼셔, 그러니까 쇼셔가 들어요. 쇼셔. 명령형이 네, 명령형. 쇼셔. 그 위에 위성. 배성이요. 쌤 유성음이 울림 소리예요? 네, 여기 그냥 울림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표 밑에 예, 하라체, 하쇼체는 넘어갈게요. 명사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볼게요. 명사형 어미는 옴이나 음이고요. 파생 명사는 미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것은 근데 눈이 조금 왜 이렇게 따끔따끔하지? 아이고. 갈릴 때가. 뭐? 어딜 가? 집에 병원에 벌써?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집에 벌써 집에 간다고? 이제 좀 쉬어야 돼. 영원히 잠이 든다는. 왜?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는 달라요. 네. 네. 명령형 풍사를 맞아요. 파생 전미사는 품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거고요. 명사형 어미는 명사처럼만 생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형 어미, 옴이나 옴이 붙게 되면은 품사를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국어로 따지면은 뭐 밥 먹기 요런 거예요. 먹기. 이거는 밥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뭐 요런 거. 뭐 밥 빠르게 먹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얘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음 같은 경우 있죠. 얼음은 아예 명사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게 파생 전미사인데 현대 국어도 다른 것처럼 중세 국어도 다릅니다. 옴이나 음이 붙으면 명사형 어미라고 하는 거고요. 미음이 붙으면 아예 명사를 만드는 파생 전미사예요. 쌤, 명사형 어미가 전성어미가 네, 맞아요. 명사형 전성어미. 전성음이랑 어미는 뭔 차이예요? 전성 어미가 어미의 일종이고요. 명사형 어미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 뿐이지 명사의 형태로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라고 해서 전성 어미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명사형 어미라고 해요. 3번 의문 표현. 이거는 좀 괜찮아요. 판정 의문문이 뭡니까? 가. 내 말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이죠. 설명 의문문은 설명을 해야 돼요. 대답할 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입니다. 어디,
누가, 무엇 이런 게 들어가면 설명 의문문이에요.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판과 설구 기억나세요? 네. 판과 설고이기 때문에 판정 의문문은 모음이 오른쪽, 설명 의문문은 모음이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 자, 그래서 얘를 봐봐. 이 딸이 너희의 종이냐? 그럼 종이냐 아니냐? 네 아니면 말하면 되잖아요. 종 다음에 오른쪽에 가가 왔죠. 아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판정인 거야. 그 다음 이제 어떠하냐라는 걸 물어봤죠. 그럼 어떤지 설명해야 되겠죠. 보니까 고가 모음이 아래에 있어요. 설명 의문문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느냐로 설명이냐 판정이냐를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니은다 있죠. 니은다 같은 경우는 주어가 2인칭일 때 나오는 의문형이에요. 이거는 설명 의문, 판정 의문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2인칭일 때는 니은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때, 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 설명 의문문이죠. 그러나 2인칭이기 때문에 니은다를 쓰는 거예요. 이은다 설명은 아니 니은다는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2인칭일 때 쓰는 거예요. 설명이든 판정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문형어이에요 그럼? 그렇죠. 의문형 어미죠 당연히. 좀 씻고 와야겠다. 눈이 이상한데? 너희들 일부러 좋아서 막 지금 너무 슬픈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막 조금이라도 쉴 수 있다 막 이거 같은데 지금. 에이. 눈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아프네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어서 합시다. 와.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보실 거냐면 시각 표현인데요.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현재 시제는 현대 국어에서 동사인 경우에 는이나 니은을 붙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먹는다, 잠을 잔다. 이때는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아래아를 쓰는 나를 씁니다. 나.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도 형용사에 표시 안 하죠. 예쁘다면 그냥 현재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렇게 현대 국어의 서너 발음이 는이나 니은이 이 당시에 아래아를 쓰는 나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과거 시 했을 때 어떤 걸 써요? 더나 어시나 아시나 어시나 앗어시나 이런 걸 쓰죠. 근데 이 당시에는 더예요. 더. 그냥 더밖에 없어요. 왜냐? 아무 표시를 안 하잖아요. 동사에. 그냥 기본형으로 쓰잖아요. 그럼 과거라고 추정을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쓰면 과거예요. 동사에 아무것도 안 쓰면 과거고 형용사에 아무것도 안 쓰면 현재예요. 네, 미래 시제에 리 쓰는 거, 리는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리다 뭐 이런 식으로. 미래예요. 이건 뭐 외우고 말 것도 없네. 다음 쪽 피동 표현인데요. 피동 표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안 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피동 표현 다 배웠잖아요. 피동 표현 파생적 피동 만드는 정미사 뭐 있습니까? 이리가 있죠. 근데 중세를 봤더니 뭐가 없어요. 리가 없어요. 리만 없어. 그럼 끝났어.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을 만드는 방식 현대국어에 뭐예요? 어디다 아디다잖아. 비슷해. 구개어만 안 된 것뿐이야. 아디다야 아디다스. 그러니까 우리가 구개어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지다 비슷하잖아요. 알고 외울 것도 없네. 예를 보세요. 괴여는 내가 너를 사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하다 뜻이니까. 괴야 있죠. 쌍이응이죠. 쌍이응. 이거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 플러스 이 플러스 그게 뭐야 정말 뭘 쓰라는 거지? 어를 또 써? 이 아니 이 원하세요? 왜요? 전 원했었는데. 예? 이건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왜 오지? 책 없지? 책 없어? 뭘 국어식? 원생이 많아서. 교과서요. 요건?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동 표현인데요. 파생적 사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전히 파생적 사동에도 리는 없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리가 없다라는 거. 통사적 사동은 현대국어로 따지면 뭐뭐 하게 하다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외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구정 못 아니, 긴 구정 뭐뭐하디 못하, 뭐뭐하디 아니야. 이 정도도 뭐 구개어만 이러지 않은 거니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대국어 가겠습니다. 성주의 소멸로 뭐가 사라졌겠어요? 방청. 방점 사라졌겠죠. 끊어적기가 확대돼요. 자, 중세국어에는 이어적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근대국어로 가면서 끊어적기가 많이 나타나고요. 심지어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거듭적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드리면 님하고 을이 결합했을 때 이어적기 방식이면은 아이고야 이어적기면 님을, 거듭적기면 님을, 끊어적기면 님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거듭적기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방식이다. 그 다음에 종성이 키읔, 티읕, 피읍일 때 이를 기역, 디귿, 비읍과 히읗으로 나누어 적은 예도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예가 있어요. 어딘가에 올라붙으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근대국에 어떻게 쓰냐면 올나 부에서 이게 만약에 디귿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랑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티읕을 디귿과 히읗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재음소화라는 말을 씁니다. 재음소화. 근데 이 근대국어 당시에는 받침을 어떻게 썼죠? 근대국어는 받침을 어떻게 써요? 근데 디귿 말아요? 받침. 살려고 디귿 말고 시? 시중 그거 뭐예요? 칠종성법을 써요. 근대국어에서는 칠종성을 씁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을 쓰기 때문에 디귿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시옷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재음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칠종성법이 적용이 된 예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기역, 아니 저기 디귿과 시옷이 호용되다가 칠종성체계, 이 칠종성체계 부분에 밑줄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자음으로 가시겠습니다. 반치음은 16세기부터 약화됐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반치음 소실되면서 불규칙 활용 말씀드렸습니다. 옛 이음이 어디에서만 실현된다? 글꼴도 이음. 옛 이음이 초성에서만 실현된다고 써있나요 혹시? 중성이. 중성이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잘했어. 중성은 아니지 않나? 중성일 수는 없지 자음인데. 중성이가. 종성이라고 쓴 거야? 종성? 중성인가? 이거를 중성이라고 썼지? 집에 있는 너. 나. 지금 보시면 그 밑에 얘가 있잖아요. 중성 아니에요 중성? 아니 봐봐. 하나 이당에서 이가 지금 초성에 실현이 됐죠. 네. 근데 이게 원래 붕어를 배우면 부어도 초성에 실현이 됐죠. 네. 소리가 나는 초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그냥 초성이라고 써요? 확인하고 쓰세요. 네. 나중에 집에 가서 프린트 한번 확인해보세요. 애들한테 좀 물어볼까? 그걸 지금 물어볼 수가 있냐? 카톡 하면. 카톡하면 애들이 그걸 프린트를 봐서 네. 확인해줘?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대단한데. 조효진 아 근데 그걸 어떻게 물어볼 거야? 여기에서 이거에서 야 빈칸 여기 있는 거 보면 알았어요. 다음 비읍괴 비읍시옷괴 오두장은 사라졌다. 요거는 뭐 된소리로 바뀌었다는 건데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것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두음 법칙. 그 다음에 7페이지의 첫 번째는요, 이제 어두의 니은이 탈락하기 시작했어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됐고요. 지읒치읒 경국에만 변했으니까 국외음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국어 때는요, 원순 모음화, 국외음화, 두음 법칙이 전부 적용되지 않다가 근대 국어로 가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구경만이요. 첫 번째 빈칸이 첫 번째 빈칸이 두음 법칙, 두 번째 빈칸이 국외음화. 자, 모음 부분. 선생님 그 두음 법칙이 니은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니은을 썼다가 그러니까 이 모음 앞에서 니은을 썼는데 점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니은이. 그런 게 하나가 이제 두음 법칙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음에서 빈칸은 이중 모음이 원래는 이게 이중 모음이에요. 원래 아이, 어이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됐어요? 단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모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아래 아예 음가가 소실이 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다만 발음으로서는 사라지는데 표기로는 남아있어요. 표기로는 남아있어서 20세기 초까지 1933년까지 사용이 되다가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그거는 좀 알아두세요. 음가가 소실됐지만 문자로는 남아있었다. 자, 그 다음 아래아는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도 주로 으로 바뀌고 18세기 무려 첫째 음절에서 아로 변화했어요. 19세기는 왜 위에 단모음화가 일어났고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수는 그러니까 입술 소리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아래 의가 원순, 모음, 우호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하죠? 원순, 모음, 화가 일어납니다. 자, 모음 조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성조가 소멸했는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상성이 대체로 장음으로 남았습니다.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게 발음할 수 있잖아요. 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이 긴 것이 거기서 왔어요. 그리고 근대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주격조사 뭐가 생겨났다? 가가 생겨났다. 뭐 관형격조사의 변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빈칸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명사형 명사형 어미 기가 활발하게 쓰였어요.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가 옴이나 음밖에 없었는데 이 근대국어로 가면서,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면 16세기부터입니다. 16세기부터 명사형 어미 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활발하게 사용된 것은 17세기부터니까 명사형 어미가 활발하게 쓰였어요. 객체 높임 사람말음이 삽잡잡의 기능이 소멸됩니다. 상대 높임법을 변화했어요. 그래서 뭐뭐 하옵시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상대 높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체 높임 말고 나머지 높임은 근대 국어에 이르러서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거 시의 사람말 요거는 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쌍시옷은 아닙니다. 앗엇이 근대 국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쌍시옷이랑 틀려요. 그건 틀리죠. 네, 뭐 어휘는 뭐 그냥 보시고. 근데 태상 아까 그거 얘기한 건 뭐야? 시옷이요?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아, 저도 야, 너도 뭔지는 알 것 같아. 뭔지 알고 뭐가 있지? 나요? 친구들은 정성이고요. 종성이래? 네. 그래서 종성. 어기가 아닌가? 쌤 근데 아도 탈게요. 쌍시옷은 언제 생긴 거예요? 그 현대국어에 와서 생긴 거예요. 보지 않았냐? 뭔가 시옷이 넘어가서 개소리로 된다. 무슨 그건 맞춤법 아니에요 혹시? 아니 표준 발음법. 발음법. 그거 같은데? 흑해였는데 중세국어 쪽에서 본것 같은데. 무슨 잘 모르겠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세종우리 훈민정음은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거 너 범규 만나냐? 여기다. 어디요? 그거지. 야, 범규 만나는 사람 있냐? 오, 맞아. 아이고, 우리 범규 어떻게 어떡해? 보인다. 뭐. 다르면 뭐. 아, 그래. 발음법이잖아. 근데 중세국어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뭐 벌써 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답 맞춰야죠. 네. 발길이 그러나 네, 한참 남았어요 지금. 40분부터 하면 돼요? 네. 다 맞아가지고 그냥. 다 맞으면 막 진짜 금방 끝나. 설명할 게 없으면 그냥 선생님 근데 피동사동 문제 없어요? 피동사동. 피동사동 문제? 네. 그것만 따로 네. 피동사동.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못 쓰겠어요. 40번부터 맞춰보겠습니다. 네. 4개 불러드립니다. 1. 엥? 엥? 뭐 벌써 틀렸어? 40번. 일단. 맞잖아. 자, 한다 다시. 1, 4, 5, 5. 41이에요? 네. 이해했는데. 조사가 어디 있어? 고. 아니, 봐봐. 밑줄친 부분이 어디가 시제를 표시를 해요? 어디가? 진짜 표시 아니에요? 시제가 어디서 표시해? 어디서? 날씨가 덥다. 현재잖아요. 야, 다. 그러면 이게 현재야? 그럼 먹었다. 그럼 현재야? 먹다 하면 현재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다에 있는 게 아니잖아. 밑줄친 부분을 봐야지. 그치, 겠다 하면 미래니까. 아니, 분하잖아, 분하. 개세 어디가 밑줄쳐져 있어? 건네하면 현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네. 네. 아, 덕은 아니잖아. 아. 네. 어미. 오케이. 아, 이놈들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자, 다른 거.
없어? 그럼 어. 뒤에 그 똑똑하다 고에서 다 뒤에 고가 붙어있으니까 조사가 붙는 거죠? 그렇죠. 네, 간접 인용 조사죠. 오케이. 그럼 넘어가요. 네. 44번부터 8개 불러드립니다. 2, 5, 4, 4, 또 4, 오케이. 또 4, 오케이. 또 3, 오케이. 3. 오케이. 어이? 4,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3. 4번에 3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몇 번 설명드려야 돼요? 4번에 3번 44번에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그러면 디귿을 니은을 보세요. 동수가 집을 나서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동수가가 주어고요, 비가가 주어예요. 디귿을 보니까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라고 하면 니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디귿은 지금 별표가 있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뒤 주어가 달라야 문장이 성립이 된다. 그럼 디귿을 동사는 주어는 뭐예요? 니은은 당연히 동수 가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죠? 디귿이요? 네, 다른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주어가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둘 다 주어는 당연히 동수예요. 네. 당연히 동수인데 예를 들어서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그냥 니은은 동수가가 앞에 주고 비가가 뒤에 주니까 말이죠. 이것을 둘 다 동수가가 주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동수가 집을 만나서 동수가 학교에 갔다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수가 집을 막 나서서 동수는 학교에 갔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나와야 된다. 다른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희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네. 다른 질문 51번에 5번. 51번에 5번. 저는 대등적이 아니라 대조적인 줄 알았는데. 대조도 대등입니다. 네. 그럼 넘어도 되겠습니까? 52번부터 갑니다. 2, 2, 2, 5, 1, 2. 어? 저 56이에요. 저 3이요. 53번 해드릴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임을 깨달은 형은 누나에게 사과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보기 박스를 보시면 어간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결합하고자 할 때 어간의 끝소리가 리을인 경우에는 리을을 탈락시키고 니은을 붙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리을을 탈락시키지 않고 은을 잘못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깨달으면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형이 뭡니까? 깨닫다예요. 어간의 끝이 리을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이요? 네. 한글 맞춤법 규정은 이 원칙에서 어긋난 형태, 벗어난 형태를 옳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간의 끄듬절 모음이 아나 오일 때는 아로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끄듬절이 아나 오일 때는 아로 적고 그 외에는 이제 어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같은 경우는 여잖아. 요거죠, 요거. 그러면 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하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 1번이
어긋난 형태지만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안돼 보다는 그냥 보아로 보아, 겪어, 배어, 되어. 이거는 원래 원칙에 맞잖아요. 자, 58번부터 또 쭉 불러드릴게요. 2, 4, 3, 4, 4, 3, 3, 1. 60번에 뭐라고 하셨죠? 3번이요. 저 64번. 저 63번. 저 60. 60, 63, 64. 세 문제. 이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예, 하나는 규칙을 달아라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요. 소나무가 바다 쪽으로 굽다는 규칙이죠. 네. 야, 이거 됐어요? 네. 63번. 적절한 거. 디귿이 시옷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자, 디귿은 글쎄, 시옷은 글쎄요. 그러면 글쎄는 감탄사잖아요. 네. 감탄사인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글쎄 다음에도 요라는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는 거죠. 글쎄요 하면 형태가 다른데. 다른 거지. 글쎄랑 글쎄요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요자가 붙어있는 형태잖아요. 3번이 맞는 거예요. 다음 64번. 글의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아이라는 셀 수 있는 명사 뒤에 붙어서 전미사가 됐어요. 그래서 3번이 그거예요. 맞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주의가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서들 오세요. 어서라는 부사 뒤에 붙었어요. 네. 그래서 어서들, 누군가가 이거 여럿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서들, 밖에서들 마시고 왔대요. 다 누군가가 밖에서들 마시고 왔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쭉 갑니다. 2, 5, 4. 4, 네. 3, 1, 2, 3, 오케이. 짜스. 질문. 저 71이요. 71.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의 그것과 니은의 그는 대명사. 자, 그곳은 대명사가 맞죠. 그는 뭡니까? 지시 관형사죠. 사람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 네. 2번은 왜 틀려요? 보기 2번이요? 네. 기억의 아주는 뭐 쉽게를 꾸며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것이고, 니은은 잘 작다를 꾸며주니까 둘 다 용언 앞에 놓였네요. 한정한다는 얘기는 예,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70번. 70번. 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잘못은, 나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의 잘못은 형태가 같아요. 기능이 다르죠. 왜?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을은요,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잘못은 명사예요. 근데 잘못 먹어서는 먹어서라는 용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은 부사입니다. 3번은 둘 다 동사예요. 쌤, 음? 67번에요. 네. 글이가 2번에 2에 알파벳 2. 네, 부사. 근데 이게 대명사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으로 왜냐면, 잖아 그것으로. 글이, 그러니까, 그쪽의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부사가 맞아요. 글이 보내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글이, 일이, 절이는 그냥 부사라고 외우세요. 다음 이제 네 문제 남았죠? 네. 5, 4, 1. 75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리을의 흘러는 기분이 흐르다예요.
이끄르다에서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리을이 하나 생기고 의가 빠져요. 그래서 흘러가 됐기 때문에 어디가 바뀌었어요? 어간이 바뀌었어요. 쌤몇 74요. 74번. 두 개의 용언이 보조적 연결어미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앞에 용언을 생각하면 문장이 성립되는가?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앞에 게 본용언이고요. 뒤에 게 보조 용언이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네. C를 왜 했지? 왜 했을까요? 보조적인 거. 간 다음에 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럼 답 요 정도까지 맞추고 쉬는 시간. 쌤. 네? 가서 자야지 해서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애초에 틀렸죠? 네, 왜냐면 보조 용언이 없다는 얘기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서 자야지니까 종속적 연결어미로 말이죠. 선생님 근데 그 보조적 연결어미가 뭐예요? 보조 용언 앞에 있는 연결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요? 화장실. 이거 빼주면 어떤